자, 피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피싱 리미트몰의 셀로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낚시는 계속 나가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이제 가을이 완벽하게 들어온 것 같고, 아침에 출정을 나가도 아침에는 딱 이제 겉옷을 딱 입고 바람막이나 그런 거 딱 챙기고, 이제 점심쯤 넘어가면 또 바람막이를 벗어야 되는 완벽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상을 못 찍은 게 좀 바빠가지고 출조를 많이 못 나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출조를 못 나가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초보자분들이 요즘에 입문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나 조행기나 이런 걸 봐도 초보자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조금 설명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 이론을 접목을 시켜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는 점에 의해서 제가 실내에서 촬영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초보자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낚시를 할 건데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이걸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딱 집중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시죠.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낚시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다트 액션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놓고 표층을 보여주고 바로 스테이를 때리는 겁니다. 탁, 가만히 스테이, 정지. 그리고 이 친구가 천천히 가라앉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을 끌어줄 건데, 타타, 팍팍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를 한번 살짝 들어보고, 안 물었네. 그럼 좀 더 다시 기다려주세요. 로드를 들면서 우리 쪽으로 또 이제 루어가 끌려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한번 더 타타, 스테이, 타타. 이렇게 하니까 물어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베이트 피쉬가 도망가듯이 타타타 표층을 따라와요. 빠르게 칠게요. 와, 보셨죠 여러분들? 큰 놈 들어가 있는 거 바로 깝니다. 예고편을 조금 보고 왔는데 벌써 입이 딱 직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초보자분들을 위한 포커스를 맞춘 그 낚시 기법은 바로 노싱커입니다. 이 미드 스톨링보다도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게 이 노싱커가 아닐까.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이 베스 낚시를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 이 노싱커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이 노싱커 리그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채비가 엄청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와이드갭 옵셋 바늘 하나와 그리고 이 루어 하나만 있으면 이 초보자분들이 아주 채비도 간단하게 하면서 많은 베스 이제 쉽게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밑걸림이 없습니다. 밑걸림이 없고 미드스톨링과 비슷하게 봄, 여름, 가을 시즌을 정말 강력하게 보낼 수 있는 리그거든요. 자, 노싱커 리그 뭐 이렇게 베이트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베이트보다도 이 스피닝 간단하게 백러쉬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 스피닝을 통해서 낚시하는 걸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지금 로드는 제가 가진 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노싱커에서도 세분화를 조금 더 시킬 수 있어요. 이제 뭐 경량으로 가냐, 초경량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웨이트, 무게가 조금 나가는 걸로 노싱커를 사용하냐, 그리고 뭐 스피닝이냐, 베이트냐 이렇게 나뉘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장비로 일단은 기준치를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닝은 UL 로드, 울트라 라이트 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릴은 스피닝 릴에 1000번대 릴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라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천후로 바텀, 미들, 그리고 탑, 이 전천후로 전층을 다 누릴 수 있게 카본을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울트라 라이트 대 1000번대를 달아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벼운 채비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 따라서 라인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6파운드, 5파운드, 4파운드 마지노선인데 이 중간 부분인 5파운드로 노싱커 채비를 운영해 주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셀러문이 합사는 안 돼요. 합사도 됩니다. 합사도 되지만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쇼크리더를 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번거롭고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채비해서 많은 재미를 누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합사 직결을 사용하게 되거나 쇼크리더를 사용해서 합사를 사용하면 일단은 바다 바텀층에 낚시하기가 사실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어요. 합사 같은 경우는 라인이 굉장히 얇아서 표층에 조금 잘 뜹니다. 굉장히 잘 뜨는데 그래서 저는 카본 합사보다는 카본 사용하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싱커 먼저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노싱커는 굉장히 조금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건 맞지만 다 떠나서 이 인내력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인내력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이 노싱커로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하는 순간 프리리그, 다운샷, 스플릿샷 여러가지 채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채비는 스테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싱커를 먼저 배워두시고 익혀두시면 모든 채비를 조금 더 빠르게 배워나갈 수 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싱커 이제 장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노싱커에서도 우리 이 경량을 가지고 조금 세분화를 조금 시킬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로드 스펙에 장비 스펙에 들어가는 건 이 3.5인치 패들 타입의 쉐드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이것도 쉐드 타입인데 꼬리가 패들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제작되는 과정이 이제 소금 함유가 조금 껴 있어서, 그리고 볼륨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캐스팅해서 멀리 날리기도 굉장히 좋고 운영하기도 좋고 바닥에 가라앉히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3인치 정도 되는 이 패들 타입의 쉐드웜을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똑같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조금 뭉탁하면서도 이제 좀 얄쌍하게 빠져있는 이것도 쉐드라고 부르는데, 꼬리가 이 친구는 주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 스트레이트 형태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채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싱커를 조금 즐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채비에 따라서 조금 바늘도 조금 나뉘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패들 타입 형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형태와 다르게 패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파장을 일으켜주면서 사용하는 리트리브, 일명 우리가 감아주는 낚시 리트리브라고 하는데, 그쪽에 조금 특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스위밍에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와이드 갭을 옵셋 와이드 갭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프링 코일 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패들 타입에는 이런 와이드 갭 사용도 괜찮지만은 와이드 갭보다는 오로지 그냥 스위밍이나 아니면 바텀 낚시, 노싱커를 조금 강력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코일 훅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옵셋 같은 경우는 물론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옵셋도 있지만 와이드 갭도 있지만 이렇게 코일 훅은 여러분들 조금 더 살짝 두껍거든요. 살짝 두꺼우면서 원 보존도 굉장히 잘 되고, 두껍다라는 건 좀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통통한 패들 타입의 쉐드와 이렇게 코일 훅을 사용해 주시면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도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쏠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오면서 곧이 곱게 오고 이렇게 꼬이면서 빙빙 돌면서 오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하는 거는 이런 패들 타입에는 스프링 코일 훅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윗 단계가 이제 이런 스트레이트 형태로 된 소프트 베이트 쉐드 타입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그냥 와이드 갭을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이트 형태, 얄쌍하게 빠진 친구에서도 조금 더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솔트 함유가 들어가서 이제 웜의 무게를 늘려주는 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처럼 안에 이제 공기가 주입되어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사실 공기 주입도 좋고 솔트 함유가 들어가 있는 루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전천후로 우리 초보자분들이 쓰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친구로 낚시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낚시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공기 주입이 되어 있는 에어포켓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켓이 들어가 있는 친구는 표층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층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바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응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서 제가 고른 친구는 이 친구를 포함한 또 이 친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께 낚시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형태에 있는 친구는 그냥 와이드 갭 사용하는 게 더 좋다. 강화되는 거죠. 특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론적인 건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정확하게 필드 가서 이 친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조금 천천히 풀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가시죠.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강의 영상을 어떻게 10분 만에 끝내. 렛츠고! 필드로 가시죠. 지금 본류대에서 노싱커 쓰기는 조금 그렇고, 바로 상류 타도록 할게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조심히 얕은 곳에 가서 이제 우리 베스 새물이 시원하게 내려오고, 그리고 공략하기 쉬운 수심이 비교적 얕은 돌로 형성이 된 그런 구간에 가서 낚시를 할 겁니다.
일이 있는데. 차차차차 가보자. 차. 이곳은 옛날에는 이제 베스가 굉장히 많기도 했었고 나쁘지 않은 곳이었는데 아주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표층부 노릴 겁니다. 표층. 베스 들어와 있네. 지금 불물이 여기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늘을 이제 숨겨서 갈게요. 저기 베스가 나올 것 같은데 물돌이 도는, 저기 물돌이 돌잖아요. 여기서 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났어요. 또 보셨죠? 또 가면 또 때릴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놈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이 표층을 쳤을 때도 큰 놈이 때려주냐, 큰 놈이 들어왔냐, 그걸 봐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요. 큰 놈. 저 보통 파장이 아닌데 빠르게 칠게요. 와, 보셨죠, 여러분들? 큰 놈 들어가 있는 거 바로 깝니다. 빠지고 다시 물었어. 와, 빠진 걸 다시 물었어요. 와, 씨. 오, 사이즈. 야, 나이스. 이야. 야, 그래도 3자네요. 나이스 샷. 이렇게 계속 가볼게요. 빠르게 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베이트 푸시가 도망가듯이 타 표층을 상류가 답이네요. 빠르게 갈게요. 타 베이트 푸시 도망가듯이. 빠르게 타 따라와요. 다트 액션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놓고 표층을 보여주고 바로 스테이를 때리는 겁니다. 탁, 가만히 스테이, 정지. 그리고 이 친구가 천천히 가라앉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을 끌어줄 건데 타타, 팍팍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를 한번 살짝 들어보고 안 물었네. 그럼 좀 더 다시 기다려주세요. 로드를 들면서 우리 쪽으로 또 이제 루어가 끌려왔단 말이에요. 좀 더 기다려주고 한번 더 타타, 스테이,
타타 이렇게 하니까 물어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 좀 위험하게 왔겠네. 자, 이렇게 스테이 다트 액션. 더 가볼게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표층. 저기 물살이 너무 많고 바로 때리죠. 이거 활성도야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찾으면 바로 당겨서 나이스 샷 바로 들어오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한 마리 더 나오는데 좀 작죠? 자, 다음은 쉐드 이런 친구 스위밍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위밍용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루어도 채비도 아니고 이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낚시를 하냐, 내가 할 낚시가 무엇이냐, 그거를 뚜렷하게 정해 놓으시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무게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쏘고 이렇게 천천히 감아 주시면 되고요. 무게가 많기 때문에 드랙은 살짝 쪼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패들 타입이라서 물파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표층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중층 스위밍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바텀에 넣고 드래깅으로 긁어주는 모양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한 다트 액션과 동일하게 트위칭 이런 식으로 탁탁 쳐가지고 표층을 긁어주는 기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낚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긁어줘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버진 긁으실 때는 일정한 속도로 긁어줘야 되고 팍 했다고 해서 바로 채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사냥 실력이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바로 바이트를 한다고 폭셋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준 뒤 일정한 속도로 감아서 먹었을 때 한참 조금 기다렸다가, 너무 기다리면 또 이제 목샷이다니까 적당한 속도로 기다렸다가 챔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표층 긁어보고 이 친구들이 빠진다 싶으면 뒤쪽으로 가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징이 끝났는데 완전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잡을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표층으로 잡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냥을 안 한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 속에서 사냥을 또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속도를 조금 낮춰보든가요. 살짝 다른 방법으로 낚시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이 루어의 존재를 처음 만나는 곳, 이 루어의 존재를 처음 만나는 곳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해도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쪽을 계속 공략을 했었잖아요. 이쪽을 공략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한 자리에서 계속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오다 안 들어오는 곳이 있기도 해요. 지금 나왔던 자리는 계속 안 들어오죠, 바이트가. 때려줘야 되는데 안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잡지 못한 곳에 캐스팅을 계속 해주십시오. 활성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일부러 안 챘어요. 왜냐면 앞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카본 라인 5파운드로 저거를 꺼지긴 힘듭니다. 아, 저 사냥하는 거 보세요. 여기다 놓고 바로 흔들어 줍니다. 타타타. 무드가 걸린 데다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타타타. 무드가 걸린 데다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무드가 걸린 곳 바로 나옵니다. 예스.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표층에 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공략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표층에 이제 베스가 안 나온다, 심심해졌다 싶을 때 다음 공략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무드가 걸렸죠.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면 발동이 걸립니다. 지금 근데 평균적으로 여러분 반대 성향을 가지고 낚시를 해주면 좋은 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 이 필드만 났을 때 지금 사냥 모드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보통 2자에서 3자 애들 맞죠? 이제 조금 비교적 큰 친구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큰 친구들은 여기까지 올라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 지형의 밑바닥에 사냥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채비가 자신 있는데 밑바닥에서 기다리세요. 가져 이럴 때 까주는 겁니다. 빠져버리네. 이 친구가 데미지 감소를 시켰구만. 어디까지 얘기했죠? 큰 친구가 안 나올 때는 바닥면에 줘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구사를 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바닥까지 내렸을 때 이게 큰 친구들이 붙을만 한데 바닥을 내렸을 때 이게 있을까? 뭐가 나올까?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리수가 더 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계속 봐주세요. 어떤 곳에서 좀 큰 피딩을 하는지. 계속! 물놀이가 치고 있는데 지금 빨랐죠? 조금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지금 베스가 적은 개체가 들어가 있으면 이미 몇 마리 뽑으면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베스가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루어를 튕겨냈어. 루어를 튕겨냈어. 헤비 커버 쪽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빨리빨리 빼십시오. 내가 제압하기 편한 곳으로. 어차피 활성이 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옵니다. 요 앞에서도 먹어요. 저 끝에서 따라와서. 그러니까 너무 진짜 안 나올 때 6초 때 아니면 수초 때 바짝 붙이고 뭐 폴링을 주겠지만은 그게 아직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계속 나오고 입질이 한 10분 정도에 10분 정도 20분 정도 했을 때 끊긴다 따라왔죠. 끊겼다. 그러면 이제 살살 바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활성도 역시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좋네요. 시끄럽게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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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밍 따라왔어 폴 여기까지. 자 조금만 더 마리수 채우고 내려갑니다. 바텀으로 조용히 사냥하고 있는 건지 안 들어와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여태 보셨다시피 표층에는 이제 베스들이 작은 친구들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불러 만들어 줄 건데 노싱커를 변형 응용할 수 있는 이렇게 노싱커 형태에다가 삽입 싱커를 달아줬습니다. 현재 루어는요 미드 플래시 1 4인치 솔라 샤이너 컬러고요. 그 다음에 삽입 싱커는 32분의 1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훅은 샤프 리미트 샤프 훅 2호 장착해놨습니다. 일단은 바로 반대쪽 우리가 이쪽에서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저쪽으로 가고 표층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닥을 공략을 할 겁니다. 바닥을 공략해서 여기에 진짜 베스가 안 들어와 있던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포지션을 잘못 맞춰서 큰 베스를 못 만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주고 리액션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타타 순간 팍팍 치고 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스테이. 그 다음에 천천히 끌어올려 봅니다. 바닥에 뭐가 긁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베스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냥 루어가 끌려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기다려 주세요. 왜? 이게 바닥만 끌어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물속에서 베스가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다시 한 번 더 기다렸을 때 먹었나 안 먹었나 살짝 들어봅니다. 그리고 안 먹었다 그러면 바로 탁탁 탁탁 액션을 탁탁 이렇게 주는 거예요. 로드를 팁을 놓고 탁탁 여윳줄을 살짝 튕겨서 내 쪽으로 갖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해 볼게요. 일단은 캐스팅을 하고 바텀까지 내립니다. 캐스팅하고 바텀까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떨어질 때 베스가 반응해서 또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드를 살짝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당기는 게 있는지, 당기는 것도 없고 루어도 무게가 느껴지면서 내 쪽으로 끌려오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잠깐 기다립니다. 스테이. 이거 왜 기다려야 되냐면, 이 루어를 우리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당겼을 때 이미 액션이 들어간 거예요. 바닥에서 끌리면서, 바닥에 끌릴 때 소리가 나기도 하고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로
이 루어가 움직이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베스는 또 그거를 또 이제 먹잇감, 먹새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냥을 하려고 또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스테이를 줘서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싹 들었는데 또 루어가 그냥 끌려와. 그 다음은 트위칭. 탕탕 2번 치고 여유줄 풀어주세요. 다섯.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들어 올려 봅니다. 우리 트위칭에 먹었나? 안 먹었네. 루어가 그냥 끌려오네. 오케이, 다시 스테이. 끌려왔으니까 또 스테이. 이것도 액션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들어보고 안 먹었네. 그럼 트위칭. 탕탕. 그리고 다시 풀어주고 기다립니다. 요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쭉쭉쭉쭉쭉쭉쭉쭉 내 범위 안에 부채꼴로 다 쳐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 갑니다. 자, 떨어질 때 먹을 수도 있겠죠? 스테이. 이걸 살짝 끌어봅니다. 쭉 끌어보세요. 바닥을, 돌을 긁어보셔야 돼요. 돌을 긁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돌을 긁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돌이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긁어줘야 됩니다. 바닥을. 스테이. 긁었으니까 스테이. 시선 집중시켰으니까 스테이. 그 다음에 살짝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려보고 스테이. 들어 올려보고 리액션 섞어줘야겠다. 탕탕. 이런 식으로 트위칭 탕탕탕 치면서 루어가 붕붕붕 위로 떴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떴을 겁니다. 그래서 베일을 열어서 먹을 시간을 주고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 주시면 안 돼요. 왜냐,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또 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쭉 끌어봅니다. 먹었나 안 먹었나. 안 먹었네. 다시 스테이 하면서 또 이제 루어가 끌려왔으니까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왔는데 너무 많이 내 앞까지 왔는데 없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땐 이게 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급해. 그러면 그냥 회수. 그리고 더 좋은 곳을 찾습니다. 요런데 좀 시끄럽게 해주고 표층 폴. 그리고 계속 시선을 확인하세요. 루어 뭐 베스가 어디서 뛰는지 확인해주고. 자, 폴링에 먹었니? 싹 끌어봅니다. 루어가 그냥 끌려와요. 스테이. 바닥을 다시 긁어주고 트위칭 준비. 안 먹었으니까 트위칭. 이게 끌어올렸다가 기다렸다 트위칭을 쳐야 되는 이유 뭐냐면, 여기서 바로 트위칭 넣어버리잖아요. 자, 해보세요. 자, 폴링 했어. 바닥 끌었어. 스테이. 바닥 안 끌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탕탕 치면 먹었는데 이게 훅셋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훅셋이 되면 너무 약한 챔질이 되기 때문에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뭐 사냥도 없고 굉장히 조용해졌죠.
왔다. 와, 여러분 트위칭에 될 것 같은데? 좀 더, 좀 더. 요란한데 제발 뱉지 말고 좀 더 먹어. 그렇지. 나이스 샷. 사자. 이야. 오케이, 나이스 샷. 와. 주둥이 잡아야 된다. 오. 와, 힘 왜 이러지? 오, 그만 때려봐가. 야, 엄청 크진 않는데. 이야, 여러분들. 으아. 와. 꿀꺽해졌네요, 꿀꺽. 오늘의 초보자를 위한 노싱커 대성공. 이야. 네, 여러분들 오늘 낚시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컨텐츠 노싱커, 초보자를 위한 노싱커 편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한 이 시점, 낚시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번이라도 좀 재미난 이 베스 낚시 손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